오늘은 제가 마지막 하락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수효과입니다. 제가 7월 반등, 그리고 8, 9월 조정, 10월 반등 시나리오를 예측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시나리오가 잘 맞았죠. 제가 10월 달에 이 반등을 이야기한 거는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그 10월 달 이후에 반등이 예상되는 그 근거들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패턴이 이렇게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힘을 응축하는 모양이죠. 저는 왜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락을 생각하는 이유와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하락이 오더라도 다시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먼저 환율 피크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짧은 피크가 끝났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이 부근에서 놀았다면 더 오래 갔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오버슈팅을 냈기 때문에 추세가 짧았어요. 그리고 유가가 피크를 치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죠. 물가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6월달 피크를 치고 나서 미국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겠죠. 예상이 7.9%인데 뭐 7.7이나 7.8 이렇게 요거보다 아래로 더 낮게 나오면 시장이 반등을 할 거고 그 위 7.9, 8.0, 8.1 이렇게 그 위로 나온다면은 분위기가 좋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가가 꺾이고 있는 과정이 있다.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피크는 피크지만 이 강도와 지속 시간, 속도 여기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금리가 이렇게 인상 추이가 슬슬 꺾이게 되면은 주가도 여기에 맞춰서 슬슬 반등을 한다. 지금 여기 어딘가 이쯤에 있겠죠. 증시가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한 번의 하락을 더 보고 있을까? 중간선거 공화당이 잘 돼야지 증시에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화당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 영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있을 이 미국 CPI 발표 앞두고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문제. 특히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2위 거래소가 유동성 문제로 파산을 할 수가 있는데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인수 못하겠다. 철회를 했어요. 관련된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극명한 위험 자산이죠. 주식도 위험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 훨씬 위험한 초위험 자산이에요. 변동성도 훨씬 크죠. 하루에 수십 프로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이 어제 14%가 넘게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난 코인도 있어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오늘로써 하락이 마감됐느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만약에 이 코인이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환율과 위험 선호 심리에 영향을 줄 거예요. 환율은 반등하겠죠? 위험 선호 심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악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공포 탐욕 지수. 자, 이게 지금은 여기 중립에 와 있죠, 중립.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탐욕 구간, 그리드 구간에 있었습니다. 증시가 좀 며칠 빠지면서 이게 중립으로 넘어왔는데 진짜 극명한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는 보통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메이저 세력이라면 사람들을 좀 더 공포에 몰아놓고 찐반등을 줄 것이다.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어쨌든 피크를 치긴 쳤죠. 근데 증시도 그렇고 보통 주식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질 때 그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피크 치고 빠져도 꽥 하고 이러고 죽어요. 환율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추가로 반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죠. 그런 요인들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악화시키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 심리가 늘어난다면 시장에 환율도 추가로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럼 증시가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현황 10월 9일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계속 샀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팔았어요. 심리가 좋지 않았죠. 비트코인 사태, CPI 불안감 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외국인 심리도 지금 좀 빠진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이 외국인 매도 추이가 추세를 가지고 며칠 지속된다면 증시는 빠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이 상승을 마지막으로 하고 위험자산 주식이죠. 주식을 매도하고 증시가 조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올해부터 외국인이 1월 달에 팔았죠. 2월에 사고 5월 사고 반등했던 7, 8월 사고 또 반등한 10월 달에 사고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외국인들의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이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권에 들어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에서 일단 오늘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S&P 500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코로나 때부터 상승했던, 코로나부터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왔어요. 2분의 1 여기가 딱 2분의 1 구간입니다. 증시가 반등했다가 2분의 1 여기서 지금 멈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근데 현재 이 반등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좀 응축하면서 한 번 더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 50% 구간 여기를 살짝 깨서 여기까지 떨어져 주거나 또 여기 회색선 240주 이평선인데 이거를 살짝 깨는 움직임, 그렇다면 개미들이 많이 손절을 할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겠죠. 증시가 어차피 반등권으로 가긴 가야 된다면 제가 메이저 세력이라면 여기서 한번 이 50% 구간이나 혹은 전 저점 여기를 좀 깨주는 이런 움직임을 한번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죠.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또 실제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살짝 깨고 올리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이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 구간을 넘어서 다시 증시가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은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번 이 구간을 열어두고 이 안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7월 반등, 10월 반등을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저는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8, 9월 조정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했을까요? 팔았겠죠. 여기서 산 물량을 일부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다 판 건 아니고 일부 정리를 해서 여기서 판 걸 가지고 또 산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번을 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가 여기로 한번 빠져준다면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트레이딩이나 그런 기법 같은 거 없이 떨어지면은 이 전저점 부근이나 여기를 한번 깨준다면 여기서 한번 저는 더 살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코스피의 PBR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78배였어요. 0.8을 살짝 깨고 바로 들어 올린 거죠. 여기 0.8을 깼다 바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때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65. 근데 이 깊이가 워낙 빠르고 강력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걸 치고 온 거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훅 꽂았다 바로 올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지만 이 시간이 길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여기 0.8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훅 넣었다 뺐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변기에 핸드폰을 빠뜨리면은 어떻게 하죠? 여기 이렇게 변기에 핸드폰이 빠졌어요. 뇌보다 손이 먼저 반응하죠. 0.1초 만에 손을 넣어서 깊게 훅 넣었다 휴대폰을 잡고 바로 뺍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만큼 이 PBR 0.8, 0.8배, 코스피 0.8배라는 거는 화장실 변기에 빠진 휴대폰과 같다. 여기에 닿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닿더라도 깊게 들어가더라도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 혹은 뜨거운 물, 변기에 빠진 휴대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실제 이번 바닥은 어땠을까? 이번 바닥에서 PBR이 0.83배였어요. 0.8을 깨진 않았죠. 그리고 현재는 0.93입니다. 지금도 저평가다. 하지만 증시가 코스피가 한번 더 빠져준다면 만약에 바닥 근처까지 한 번 더 가거나 했을 때 그리고 행여나 혹시 0.8배를 깨는 순간이 온다면은 굉장히 싸지고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 빠졌을 때 0.1초 만에 바로 빼서 물이 휴대폰에 침투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면 휴대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증시가 100% 여기서 하락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번 더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개미들이 많이 털릴 거예요. 신용장고 감소할 거고 반대매매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한 번 더 뺀 다음에 올리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된다는 거예요. 증시를 올리는 사모으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물론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증시가 빠질 거다. 혹은 어디까지 빠진다. 언제 빠진다. 이건 알 수 없어요. 물론 지금부터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가장 좋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실제 주가가 여기서 들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래까지 빠질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증시는 싸진다는 거예요. 주가는 더욱 싸진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지니까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주가가 더욱 싸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 리밸런싱을 하자. 저는 종목 리밸런싱이 지금 다 끝났는데 여기서 코스피보다 강한 종목이 바닥권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반등권에 들어섰는데 실제 주가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더 빠르고 강하게 위로 빨리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 하락장에서 반등장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주도주가 생깁니다. 돈이 일단 한 군데로 몰렸다가 그 업종이나 주식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업종, 다른 주식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가는 순환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주가가 빠졌을 때 리밸런싱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포트폴리오는, 내 수익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효율적으로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바닥에서 더 살 돈이 없으면은 이 리밸런싱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금 매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종목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들,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 기사들 같은 거 잘 찾아보면은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업종, 잘 아는 주식으로 골라서 내년에 혹은 내후년까지 호재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면 좋습니다. 기법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없는 주린이 분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환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이 사이클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다면 순환주는 피해라.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맥점마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삼성전자를 순수 차트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어떻게 제가 트레이딩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둔 글인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그냥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런 종목 리밸런싱, 그리고 하단에서 더 싸진다는, 주가가 더 싸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일반 개인 분들이시라면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다. 자,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계속 시나리오를 세워가고는 있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계속 바꾸고 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방향을 계속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석 툴을 총동원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 바닥권 0.83배, 코스피가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여기서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지금은 금융위기가 특히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빠르고 깊게 떨어질 것이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많이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